안녕하세요. 공부해서 남주자입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공의 85%를 결정하는 인간관계의 기술을 자아에서 공감으로 렌즈를 전환하는 방법으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피사체를 향할 때 비로소 사진이 찍히듯 사람의 관계도 렌즈의 방향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 책에서 딱 하나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자아에서 공감으로 나를 향하던 렌즈를 타인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그토록 어렵고 또 강력한 방법이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엔지니어와 평범한 엔지니어가 나란히 승진 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고 연봉을 받으며 리더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기술이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카네기 재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성공에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압도적인 85%는 성격과 리더십, 즉 사람을 다루는 인간공학이 결정하거든요. 존 록펠러는 석유 재벌의 자리에 오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관계 능력은 설탕이나 커피처럼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기술이다. 나는 그 어떤 것보다 이 기술에 더 높은 값을 치르겠다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사업 감각을 가진 사람이 꼽은 최우선 자산이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거대한 비밀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15%의 지식에만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나머지 85%를 정복하는 청사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땅을 다지지 않으면 다리를 놓을 수 없고 다리가 없으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카네기가 설계한 인간공학의 단계도 이 순서를 따릅니다. 가장 밑바닥 기반 공사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인정의 갈증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 토대 위에 연결이 올라옵니다. 나 중심의 시선을 상대방 중심으로 옮겨 호감을 얻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 두 층이 단단히 쌓였을 때 비로소 가장 마지막 단계의 설득이 가능해집니다. 설득은 결코 이러한 단계가 없이는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기단이 없으면 연결이 불가능하고 연결이 없으면 설득은 거센 저항에 부딪힙니다. 각 단계는 독립된 기술이 아니라 반드시 이 순서대로 쌓여야 하는 구조물입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자조차 자신을 선량한 피해자라고 굳게 믿습니다. 뉴욕을 공포로 몰아넣은 쌍권총 크롤리, 시카고의 갱단 두목 알 카포네를 떠올려 보십시오. 알 카포네는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 조직을 이끌면서도 죽는 날까지 자신을 사회에 공헌한 선량한 사업가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수록 그 믿음은 더 단단해졌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비난은 상대를 교정하기는커녕 강력한 방어 기제만 자극합니다. 남북 전쟁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은 결정적인 승리의 기회를 놓친 미드 장군에게 분노의 편지를 썼지만 결국 붙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비난이 원한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바꾸고 싶다면 비난의 총구부터 거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총구를 거둔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인간의 가장 깊고 강렬한 갈증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난의 빈자리를 채워야 할 것은 인정입니다. 그것도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렬한 종류의 인정이어야 합니다. 교육 철학자 존 듀이는 평생 인간의 동기를 연구한 끝에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 욕망이다. 라고요. 음식이나 수면처럼 생존에 필요한 욕구도 아니고 돈이나 건강처럼 삶을 지탱하는 욕구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을 갉아먹는 갈증입니다. 찰스 슈와브가 38의 나이에 당시 기준으로 100만 달러가 넘는 연봉을 받을 수 있었던 비밀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앤드류 카네기 밑에서 철강 사업을 이끌었는데 강철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바로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였습니다. 얄팍한 아부가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인정 한마디가 메마른 영혼에 내리는 단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단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렌즈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낚시를 할 때 바늘에 딸기 케임을 끼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딸기 케임을 좋아해도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를 끼워야 하죠.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이 낚시의 역설과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 내 회사의 이익만 떠드는 것은 초보자나 하는 실수입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는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총리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윈스턴 처칠을 비롯한 수많은 전쟁 영웅들이 권력을 잃어가는 동안에도 그는 유일하게 대중의 지지를 유지했습니다. 그 비결을 묻자 그는 답했습니다. 나는 항상 낚시하는 강에 맞는 미끼를 고른다라고요. 그는 상대가 누구든 그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대화의 문을 그 부분에서부터 열었습니다. 비즈니스도 설득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철저히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자극해야 합니다. 그러면 렌즈를 타인에게로 돌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하수와 고수를 나란히 놓고 보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수는 언제나 자아에 초점을 맞춥니다. 갈등이 생기면 논쟁에서 이겨 상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려 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자신의 필요를 명령처럼 강요합니다. 실수를 하면 변명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대화할 때는 자신의 멋진 경험과 지식을 늘어놓습니다. 반면 고수는 타인의 내면에 렌즈를 맞춥니다. 논쟁 대신 관계의 우위를 선택하고 상대의 내면적 욕구를 미끼로 삼으며 실수를 했을 때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자기 비판을 서슴지 않습니다. 대화의 중심은 언제나 상대방의 관심사와 감정에 머물러 있죠. 렌즈의 방향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타인 중심의 렌즈를 실제로 어떻게 장착하느냐? 카네기는 6가지 구체적인 해부학으로 답합니다. 일하지 않고도 평생 사랑받는 유일한 존재는 강아지뿐입니다. 카네기가 어린 시절 키웠던 강아지 티피는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주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꼬리를 치며 반가워했습니다. 보상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분이 나쁘다고 냉랭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순수한 관심과 기쁨으로 상대를 대했습니다. 타인에게 호감을 얻는 구조도 이 강아지의 진정성을 닮아 있습니다. 눈으로는 상대의 관심사를 깊이 관찰하고 귀로는 온전히 집중해 경청합니다. 입으로는 이름을 부르며 미소 짓고 머리로는 공감하며 논쟁을 피합니다. 그리고 가슴으로는 상대방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느끼게 만들죠. 가식적인 미소가 아닙니다. 눈과 마음이 동기화된 진정성만이 굳게 닫힌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그 6가지 중에서 가장 정교하고도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단 하나의 기술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소리, 그것은 자신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지구상의 그 어떤 단어보다 자신의 이름에 가장 깊은 애착을 보입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과 동일시해온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앤드류 카네기, 철강 왕으로 불리는 그는 어린 시절 토끼를 키우면서 동네 아이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토끼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지어줄게. 대신 풀을 뜯어다 줘. 아이들은 기꺼이 달려갔습니다. 훗날 철도회사 합병이라는 거대한 비즈니스 경쟁에서도 그는 새 회사의 이름을 경쟁자 풀먼의 이름을 따서 짓겠다는 제안 하나로 협상을 끝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거래를 이름 하나가 결정한 것입니다.
상대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부르는 것. 그것은 가장 정교하고 효과적인 형태의 칭찬입니다. 그리고 이 칭찬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한 만찬장 한 구석. 식물학자 한 명이 식물의 생태에 대해 3시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그저 그 식물학자의 말을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한마디도 자신의 지식을 내세우지 않았죠. 파티가 끝난 후 그 식물학자는 주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네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흥미롭고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단 한마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사람이 최고의 대화가로 기억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치통을 아프리카의 대기근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줄 때 그들은 가장 깊은 위로와 존재의 인정을 받습니다. 입을 열어 내 지식을 자랑하는 대신 귀를 열고 상대방이 스스로에 대해 말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호감을 쌓고 연결을 만들었다 해도 여기서 딱 하나를 잘못하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것은 논쟁입니다. 논쟁은 백전백패의 게임입니다. 지면 지는 것이고 이겨도 실제로는 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완벽한 논리로 상대를 산산조각 냈다고 합시다. 그 순간 상대의 자존감에는 깊은 상처가 납니다. 자존감에 금이 간 상대는 결코 당신의 뜻에 순순히 따르지 않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젊은 시절 논쟁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그는 이 원칙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논쟁하고 반박하면 일시적인 승리는 얻을지 모른다. 하지만 상대방의 호의는 영영 얻을 수 없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논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치명적인 무기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5글자는 상대의 심리적 방어막을 즉각 가동시키는 파괴적인 언어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똑똑하다는 선전포고와 같거든요. 그때부터 상대는 내용이 아니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논리와 진리를 탐구한 사람이 내린 결론이 겸손이었습니다. 프랭클린 역시 절대적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같은 단정적인 표현을 스스로에게 금지했습니다. 대신 제가 짐작하기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같은 표현으로 언어의 온도를 낮췄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고 내 생각에 동조하게 만듭니다. 틀렸다는 말을 삼키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의 무기를 완전히 빼앗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무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가 쏘기 전에 내가 먼저 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공원에서 목줄 없이 개를 산책시키다 경찰관에게 들켰을 때 그가 선택한 방법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찰관이 입을 열기도 전에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줄을 채웠어야 했는데 어떤 처벌이든 받겠습니다. 라고요. 분노로 팽창하던 경찰관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괜찮다며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상대를 관대하게 용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려 한 것이죠. 내 잘못을 즉시 그리고 단호하게 인정하십시오. 어떤 방어 논리보다 훨씬 더 큰 압력 해소와 용서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긴장을 해소한 다음에는 대화를 어떤 온도로 시작해야 할까요? 잠시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갈등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억지로 강요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1900년대 초 콜로라도 탄광에서 유혈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록펠러 가문 소유의 광산이었고 분노한 노동자들은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아들 존 록펠러 2세는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광산으로 직접 내려가 분노한 노동자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낯선 이가 아니라 친구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그 거센 파업을 잠재웠죠. 에이브러햄 링컨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한 방울의 꿀이 한 갤런의 쓸개즙보다 낫다라고요. 강압과 비난이라는 폭풍우 대신 친절과 옹호라는 따뜻한 햇살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폭풍우에 움츠러들지만 햇살에는 스스로 코트를 벗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원칙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모아보면 톱니바퀴가 보입니다. 비난을 멈추어 기반을 다지고, 호감과 경청으로 연결을 만들고, 공감과 자신의 오류 인정으로 설득합니다. 이 바퀴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자아에서 타인으로의 전환입니다.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기반이 연결을 만들고, 연결이 설득을 낳고, 설득은 다시 더 깊은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이 책은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커뮤니케이션 렌즈를 나에서 상대방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새로운 습관을 내재화하기 위한 행동 지침서입니다. 당신의 렌즈가 타인을 향하는 순간 성공의 85%가 비로소 당신의 통제 안으로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살펴봤습니다. 책을 통해 더 풍부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부족한 영상이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